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가대표팀 경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경기장에 온 33,256명을 보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그 33,000이 넘는 영혼들을 보셔야 합니다. 김준석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축구 경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장례식의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가나를 상대로 1대0 월드컵의 빚도 갚았고 A매치 3연승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승리는 텅 비고 싸늘한 공간에서 울려 퍼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체감온도 영하 4도의 날씨를 탓하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팀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혹독한 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어젯밤의 그 한기는 날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차갑게 얼어붙어버린 팬들의 심장에서 온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모든 마지막 변명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변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날씨가 추워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변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팬들이 그깟 추위 때문에 경기장을 외면할 사람들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난달 파라과이전 관중은 22,206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좋았나요? 아닙니다. 작년 11월 브라질전 폭우가 쏟아지는 그 악천후 속에서도 63,237명의 함성이 상암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추위도 녹여버릴 수 있지만 얼어붙은 마음에 대한 무관심은 그 어떤 온기로도 데울 수 없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변명, 상대가 가나라서 흥행이 안 됐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아니, 대체 언제부터 우리 대표팀 경기를 상대를 가려가면서 봤습니까? 상대가 누구든 태극마크는 우리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우리의 가장 신성한 자부심이어야 할 국가대표팀을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매력 없는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변명, 브라질에게 0대5로 대패한 충격 때문이다. 글쎄요, 이건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결정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입니다. 상처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골파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크린스만 사태부터 시작해서 선수단 내부의 불화, 상식 밖의 감독 선임까지 그 상처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차한 변명들이 죽고 나니 이제 단 하나의 춥고도 명백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팬들이 떠난 것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차갑게 쌓이고 쌓인 그 지독한 배신감의 누적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그 텅 빈 좌석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너무나도 잔인한 로드맵에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자, 그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병의 씨앗은 2023년 3월에 뿌려졌습니다. 바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입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정몽규 회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결정, 팬들의 믿음이라는 그 단단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아시안컵에서 터져나온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 사건. 이건 단순한 선수 간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골물대로 골마버린 대표팀의 관리 부재, 리더십의 총체적 붕괴를 만천하에 드러낸 명백한 증상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더욱더 크고 깊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던 그 상처에 그야말로 소금을 뿌린 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팬들의 염원마저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결정. 그 작은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만들어버린 사건, 바로 지난 10월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 그것은 권력의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는 축구 팬들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1월 최종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저 텅 빈 관중석입니다. 보십시오. 팬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라앉는 배에서 조용히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고요?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승리가 저 텅 비어버린 33,000개의 좌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산산조각 나버린 팬들의 믿음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피운 남편이 미안하다며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을 사다 줘도 배신감에 돌아선 아내의 마음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바로 그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의 K리그를 보십시오. 3년 연속 경기당 평균 관중 10,000명을 돌파하며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저곳을 보십시오. 이 극명한 대비가, 이 믿을 수 없는 온도 차이가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팬들이 축구 자체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축구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들은 단지 국가대표팀이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을 붙잡고 있는 바로 저 오만하고 불통인 체제에 등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대표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그 위선과 독선을 더 이상 견디는 대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팀, 우리 클럽의 순수한 축구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이나 전술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저들의 썩어 빠진 사고방식, 그 끝을 모르는 오만함입니다. 33,256.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단순한 흥행 실패 성적표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팬들이 그들의 오만한 권력에 내린 준엄한 판결문이자 대한민국 축구 행정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게 하던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성스럽고 가장 빛나던 보물을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창고에 처박힌 악성재고로 전락시키는데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바로 그 유죄 판결이란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길 수는 있겠죠. 월드컵에 나가서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왕이 백성 없는 텅 빈 성에서 혼자 승리를 자축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저 33,000개의 빈 의자가 내지르는 그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라운드 위에서의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했던 전쟁, 팬들의 마음을 되찾는 그 거룩한 전쟁에서는 완벽하고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남은 것은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팬들의 믿음과 사랑을 묻는 차디찬 장례식이었을 뿐입니다. 이 고독한 승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교훈입니다. 저는 비가 그치면 다시 해가 뜰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썩어 빠진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그 오만함을 반드시 씻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